네, 우드카빙 강의하는 블루스맨 성찬혁입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칼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미니 우드카빙 나이프 4피 세트입니다. 에스벨로프에서 나온 제품이고, 이게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만드는 그 회사나 대장장이 없는 그런 형태들을 갖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도 이거 쓰는 법을 좀 배우시고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세트거든요. 쓰는 법을 몰라서 오히려 제가 이거 동영상을 찍는 이유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 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칼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스타일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 칼을 어떻게 쓰는지, 왜 효율적이고 좋은 칼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소비를 하시는,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저럴 때 쓰면 되겠구나 스스로 느껴보시고 또 사용법도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쓰게 됐는지, 또 이 칼의 장점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스벨로프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볼 때는 날의 연마라든지 날의 형상을 만들거나 어떤 손잡이 같은 경우 너무 잘 만들어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잘 만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팔각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손잡이도 그렇고 그립감도 좋고 날도 굉장히 깔끔하면서 초기 연마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모든 칼들이 다 그런 특징들이 갖고 있고요. 특히 제가 여기 4가지 4피 세트 중에서도 제가 주목한 칼은 이거 형상이 좀 비슷한데 훅스큐라고 합니다. 이 훅스큐라는 칼 중에서 제일 유명한 칼은 레이 곤잘레스라고 해요. 영국의 레일스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건데, 회사라기보다는 대장장이들이죠. 근데 대장장이들이 만드는 칼들이라는 게 수급이라는 게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고, 어떨 때는 만들기 힘들고 그러면 자기들이 안 만들어 버리고 그냥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 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게 많이 쓰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이거 작업한 것들인데, 이건 차치기나 커피 스쿱으로도 쓸 수 있고, 이건 그냥 장식용 스푼인데 부조죠. 부조 조각입니다. 어지간한 환조에서의 그런 조각보다 부조가 훨씬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층을 내려면. 그 중에서도 초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물론 이제 형태를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부조를 하려면 라인을 따내야 되거든요. 깊이를 어느 정도 들어가줘야지 옆에를 조정을 하면서 입체감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뭐 삼각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삼각도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삼각도는 깊이 정도만 파주고 하는데, 칼 중에서 우리가 동양적으로 얘기할 때 가장 다루기 어려운 칼이라고 얘기하는 게 창칼입니다. 인도라고도 하고 창도, 창칼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서양칼, 물론 이제 서양칼입니다. 서양칼인데, 이런 창의 형태를 띠고 있는 칼들이 가장 다루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 이유를 잘 모르는데, 일반적인 우드카빙에서는 이 창도 가지고 어떻게 쓰냐면은, 뭐 여러 가지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갖고 라인을 그어요. 이런 식으로 라인을 긋게 되죠. 라인을 긋고 이거를 주변을 따내서, 이렇게 따내서 입체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죠. 아까 같은 부조라든지, 물론 환조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형태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가겠죠. 근데 이런 그립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힘든 것도 있지만, 칼의 형태가 이렇게 뾰족하고 하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이게 박혀요. 박히게 되죠. 그래서 정확히 저처럼 이렇게 갖고 쭉 하면은 곡선이 그려지거나 뭐 이렇게 갖고 마음대로 이렇게 선을 긋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이 훅스큐 나이프라는 거는 보시면은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둥글게 되어 있고, 창칼 같은 경우는 앞날을 써야 되지만 얘는 앞날도 쓸 수 있고 뒷날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가 들려있는 것처럼, 마치 스키나 썰매 같은 경우 앞에가 들려있는 것처럼 앞에가 들려있어서 뒷날을 이용해갖고 쭉 긋게 되면 저항 없이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칼선을.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따내버리면은 쉽게 라인이 형성되죠. 네.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고, 당연히 앞날을 쓰더라도 여기다 손을 축을 하나를 받쳐놓고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둥근 형태로 따내면 저항감 없이 따낼 수가 있게 돼요. 초보분들은 저런 창도 가지고 이런 거 하기 굉장히 힘든데 그냥 이렇게 연필 쥐듯이 그냥 이렇게 잡아놓고서 손가락 축 하나만 받쳐놓고 그냥 이렇게 쭉 따내면 쉽게 형태들이 드러나죠. 자, 다른 카레 형태들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훅스큐긴 한데 좀 작죠. 뾰족하지 않은데 뾰족한 것 때문에 깊은 데 들어가서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칼들을 쓰게 되면 되고요. 사용 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양방향으로 훅이 걸려있는 이런 형태도 있는데 역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형태를 따낼 때 쓰고, 이거는 직선이 필요하거나 디테일한 곳에 섬세하게 돌아갈 때 쓰면 좋겠죠. 뾰족한 형태들은. 자, 실전적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몇 가지 정도만 시범을 보여버리면,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게 꽃잎 같은 걸 내가 한다. 꽃잎 같은 걸 한다. 그럴 때 제가 칼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꽃잎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다. 물론 이거를 삼각도로 파내고 하는 방식도 있고, 근데 삼각도 같은 경우는 칼 자체를 다루기가 힘든 것도 칼 자체를 세팅하는 게 어렵죠. 그리고 그거 갖고 완벽한 마무리가 안 돼요. 어느 정도 깊이만 팔 뿐이지. 그리고 둥근 칼 가지고 찍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 라운드 값에 따라 다 다른 칼을 써야 되고, 그것도 역시 파지가 쉽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창도를, 프로들은 창도를 많이 써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도 자체가 쓰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훅스큐 나이프를 가지고 하면은 그런 게 상당히 쉽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거에서 이렇게 해서 뒷날을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쭉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딱 밀어주고 그 다음에 옆에를 이렇게 따주면 돼요. 이렇게 따주면 쉽게 부조 조각 같은 걸 할 수가 있고, 다른 칼로도 한번 해볼게요. 훅스큐에서 좀 작은 형태, 이렇게 곡률이 여기는 더 작죠.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든지,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간섭이 길기 때문에 요 끝이 간섭 현상이 일어나갖고 다른 곳을 건드리겠다. 그럴 때는 이런 칼들이나 이런 칼들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라인을 긋고 이렇게 형태를 따낸다든지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작업을 막 하고 있는 거 시리즈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좀 귀여운 형태의 국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데, 실전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이는 이런 틈, 여기 배가 있고 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팔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있죠. 이런 데들을 입체적으로 조각할 때 이렇게 라인을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내서, 이걸 창도라든가 다른 칼 가지고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내게 되면 깔끔하게, 그리고 둥근 형태를 이용해서 마치 작두질을 하듯이 이렇게 지긋하게 이렇게 빙글 돌려주고 대고서 그 다음에 또 역시 라인을 따내는 방식으로 해서 톡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칩을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얘를 그냥 세워서 뒷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날의 둥근 면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쉽게 아마추어 분들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디테일한 조각도 할 수가 있고요. 라인을 그어서 칩카빙 계열이라든지 이니셜을 판다든지 여러가지 섬세한 작업에 굉장히 유리하고 아마추어들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칼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쓰겠지만 특히 인물 조각, 그러니까 캐릭터 조각 같은 걸 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칩카빙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칼입니다. 특히 이런 훅스큐 형태들 굉장히 좋고요. 4피세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나이프부터 여러가지 거의 이 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요. 자, 오늘
우드카빙 4피 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